혈액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제 남편의 혈액형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조합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혈액형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마치 모자 사이처럼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은주, 52세입니다. 18년 연하인 34세 남편 도윤과 결혼한 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주변에서는 연상연하 부부라며 신기해들 하지만 저희는 나름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적어도 어제까지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은 시어머니 강복희 씨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시작되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시어머니는 평소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신 겁니다. 응급실로 달려가는 동안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록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여전히 도윤의 어머니셨거든요. 가족력 확인을 위해 혈액검사가 필요합니다. 유전적 심장질환 가능성을 봐야 해서요. 담당 의사의 말에 저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피를 뽑았습니다. 도윤과 저, 그리고 회복하신 시어머니까지. 검사실에서 피를 뽑으면서도 저는 시어머니 걱정만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 며칠이 평생에서 가장 기나긴 시간이 될 줄은 몰랐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담실로 오시죠.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상담실에 앉은 저희에게 의사는 신중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혈액형 검사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님과 도윤 씨의 혈액형이 유전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의사를 쳐다봤고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혈액형 조합입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럼 도윤은 입양하였던 건가요? 하지만 다음 의사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은주 씨와 도윤 씨의 혈액형과 기타 유전자 마커들이 매우 유사합니다. 마치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듯이. 마치 뭐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모자 사이 같은 일치도를 보입니다. 순간 병실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고 도윤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모자 사이, 저와 도윤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정확히는 못 낳았어요. 10대에 한 번 임신했지만 그 일은 너무 아픈 기억이라 도윤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실수가 아닌가요? 검사를 다시 해주세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2번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의사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겠다며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세 사람이 남겨진 그 공간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시어머니를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20년도 더 된 일기장을 찾아 헤맸습니다. 혹시나 해서, 혹시나 제가 잊고 있는 뭔가가 있을까 해서. 그리고 그 일기장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산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고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졸업한 후
중견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혼자 살았고 큰 사건 사고 없이 조용히 지내왔죠. 도윤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 회사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저보다 18살 어린 그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연하 남자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달랐어요. 나이에 비해 성숙했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었습니다. 누나, 나이 차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도윤의 이 말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때까지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던 저에게 도윤은 첫 번째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제 모든 것을 받아줬고 저의 과거에 대해서도 절대 캐묻지 않았어요. 결혼을 결정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강복희 씨는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노골적으로 불편해했습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이 그렇다지만 18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냐. 엄마, 저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나이 차이 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겪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희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워낙 고집을 부려서 결국 마지못해 승낙하셨죠. 결혼식 날도 시어머니는 내내 시무룩한 표정이었어요. 은주 씨, 우리 도윤이를 잘 부탁합니다. 겉으로는 정중하게 인사하셨지만 그 눈빛에는 정말 괜찮을까라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줄 알았어요. 신혼 초기에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은주야, 도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 얘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게 있어서.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저를 시험하셨습니다. 도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작아졌습니다. 정말 도윤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도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별로 재미있는 일이 없었어요. 여보, 그냥 평범하게 자랐어요. 가족 사진도 거의 없었고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런 도윤이 좀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고 제가 그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집안일도 함께하고 제가 힘들어하면 언제나 위로해줬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부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맞았어요. 특히 도윤은 제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 할 때마다 절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비밀이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래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이런 도윤 때문에 저는 더욱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부부는 서로의 과거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저의 비밀은 10대 후반의 그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임신을 했지만 그는 책임지지 않고 사라져버렸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저는 결국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인한 후유증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윤에게도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도윤도 아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만 했고요.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도윤에게서 아버지가 될 기회를 빼앗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의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녔어요. 도윤은 요리를 잘해서 집에서도 자주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여보, 이거 어때요? 엄마가 해주셨던 건데. 도윤이 가끔 시어머니 음식 흉내를 내서 해줄 때면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맛있으면서도 왠지 시어머니에게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했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시어머니 생신 때는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은주야, 고생이 많다. 가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면 저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그 순간만이었지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어딘가 어색하게 대하셨던 것 같아요. 마치 저와 도윤을 보면서 뭔가 불편한 걸 느끼는 듯한. 그때는 단순히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리고 어제 그 혈액 검사 결과를 받기 전까지는 저희 가족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행복이 우리의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검사 결과 한 장이 저희 가족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아파트 곳곳을 뒤져서 오래된 일기장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써온 일기들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거의 보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먼지가 쌓인 상자 속에서 20년도 더 된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했을 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펼쳐본 그 일기장에서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1988년 3월 15일. 오늘 아이를 낳았다. 건강한 남자아이. 체중 3.2kg. 의사 선생님이 정말 예쁘다고 하셨다. 하지만 키울 수가 없다. 민수는 사라져버렸고 부모님은 모르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988년 3월 20일 입양기관에 연락했다. 좋은 가정을 찾아준다고 했다. 아이는 건강하고 똑똑해 보인다. 이 아이가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1988년 3월 25일 오늘 아이를 보냈다. 강씨성을 가진 부부에게로. 나이는 20대 후반이고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고 한다. 아이 이름은 도윤이라고 지었다. 건강하게 자라라. 내 아들아. 일기장이 떨리는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도윤, 1988년 3월. 남자아이.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제가 34년 전에 입양 보낸 아이의 이름이 도윤이었고 지금 제 남편의 이름도 도윤입니다. 생년월일도 정확히 일치했어요. 말도 안 돼. 이럴 수 없어. 저는 중얼거리며 거실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도윤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저는 혼자서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성이 다르잖아요. 제가 입양 보낸 아이는 강씨 집으로 갔다고 했는데 제 남편은 김도윤이에요. 혹시 제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다시 일기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강복희, 강태수 부부. 아이를 정말 간절히 원했다고 했다. 복희 씨가 눈물을 흘리며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강복희, 시어머니의 성함이 강복희입니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 일치하는 생년월일, 이름, 그리고 양어머니의 이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도윤은 34년 전 제가 입양 보낸 제 친아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여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회식이 있어서요. 먼저 주무세요. 평소라면 알겠다. 조심해서 와 정도로 답장했을 텐데 오늘은 도저히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제 아들에게, 아니, 제 남편에게,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2세의 제 얼굴과 34세인 도윤의 얼굴을 머릿속으로 비교해 봤어요.
사실 닮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가가 접히는 모양이나 화가 났을 때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버릇까지 비슷했어요.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잖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닮은 모자였던 거네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도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선 시어머니, 아니, 도윤의 양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아마 잠드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병원 일로 힘드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오늘 검사 결과를 보고 뭔가 눈치채셨을 거예요. 새벽 1시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많이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여보, 아직 안 주무셨어요? 괜찮아요? 응. 좀 잠이 안 와서. 오늘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으셨죠? 괜찮아요. 엄마 건강하실 거예요. 도윤이 제 어깨를 토닥여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손길이 남편의 손길인지 아들의 손길인지 분간이 안 되었거든요. 도윤아, 네, 너 혹시 입양된 거 알고 있었니?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역시 알고 있었군요. 언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요. 우연히 입양 서류를 발견했어요.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할 필요가 있나요? 저한테는 엄마가 한 분뿐이에요. 강복희 어머니요. 도윤의 대답을 듣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도윤은 제가 친어머니라는 걸 모르고 있구나. 아직 상황을 수습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도윤의 말이 제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런데 여보, 오늘 검사 결과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보가 모자 사이 같다고. 도윤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의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해야 할지, 진실을 말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여보, 도윤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아, 우리 먼저 앉자. 저는 도윤을 거실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서서 할 게 아니었거든요. 도윤은 제 옆에 앉았지만 평소보다 조금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무의식적으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내 말이 맞아. 뭐가요? 나는 내 친어머니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4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더군다나 가장 말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털어놓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응. 우리는 모자였어. 처음부터. 이게 말이 돼? 도윤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아니, 그럼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해요? 엄마, 어머니?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습니다. 34년 전 헤어진 모자가 서로를 모르는 채로 부부가 되어 10년을 함께 살아왔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엄마, 강복희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럴 거야. 오늘 검사 결과 나올 때 표정을 봤잖아. 도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엄마는 10년 동안 이걸 알고 계시면서 우리 결혼을 지켜보신 거예요? 아마도. 왜요? 왜 말리지 않으셨을까요? 그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도윤아, 너는 언제부터 의심했어? 사실 결혼하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당신을 보면 왠지 모르게 편안했어요. 다른 여자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저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도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연인 사이의 설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가족 같은 편안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당신 얼굴을 보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데자비 같은? 나도 그랬어.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설명됐어요. 우리가 느꼈던 그 편안함과 익숙함은 사랑이 아니라 혈연이었던 거예요. 여보, 아니, 정말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를 남편이라고 부르기에는 이제는 너무 이상해.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 결혼은 유지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10년간 함께 쌓아온 시간과 감정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우선 내일 엄마, 강복희 어머니께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네, 그게 좋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고 저는 침실에서 뒤척였어요. 같은 집에 있지만 더 이상 부부로서 함께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새벽에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가 가장 어색했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잘 잤어? 하고 인사했을 텐데 이제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좀 주무셨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잠도 못 잤어. 너는? 저도요. 저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해요. 같은 집에 사는데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 같았어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어색했습니다. 평소라면 도윤이 커피를 타서 갖다 줬을 텐데 오늘은 각자 자기 것을 챙겨 먹었어요. 여보, 죄송해요. 뭐가?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것들.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서요. 도윤의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윤아, 그건 아니야. 내가 느낀 감정은 진짜였어. 다만 그 감정의 종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을 뿐이야. 그럼 당신은요? 저를 사랑했던 게 맞아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제가 도윤에게 느꼈던 감정이 연인으로서의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인 모성이었을까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가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걸까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 강복희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되겠니? 저희는 어머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들을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강복희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시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도윤을 번갈아 보시더니 입을 열으셨어요. 너희들 다 알았구나. 네, 어머니, 모든 걸 알았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눈물을 훔치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말을 꺼내자 어머니는 34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88년이었지. 나는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 병원에서는 입양을 권했고 그래서 입양기관에 연락을 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입양기관에서 한 달 된 아기를 소개해줬어. 건강한 남자아이였지.
그 아이가 바로 도윤이었어. 그때 제 친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없었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있었지. 나이 어린 미혼모라고 했어. 학생이었고 부모님이 모르신다고 그래서 비밀 입양을 원한다고 했지.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은주야, 나는 내가 그 친어머니인 줄 몰랐어. 진짜 몰랐어. 언제 알게 되셨어요? 너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야. 어머니의 대답에 저와 도윤은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말렸잖아. 나이 차이 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너희가 안 들었잖아.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도윤이 맞받아쳤습니다. 어떻게 말하니? 너희는 모자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럼 도윤이가 입양하라는 것도 다 밝혀지고, 은주는 미혼모였다는 것도 다 드러나고, 너희 둘 다 상처받을 일을 내가 어떻게 말하니?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1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여의가 사랑한다고 할 때마다, 결혼식 올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어머니가 흐느끼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 도윤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친어머니를 만났구나 하고. 어머니,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도윤이가 행복해 보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고 싶었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줄 알았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사실은 뭐요? 우연이 아니었어. 저와 도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은주야, 너 혹시 도윤이를 처음 만난 카페 기억하니? 네, 회사 근처 달콤한 하루요. 그 카페 사장이 내 친구야.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응, 내가 부탁했어. 도윤이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까 너를 추천한 거야. 어머니!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저희가 만나도록? 그런 건 아니야. 나는 그냥 도윤이가 친어머니라도 한번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야. 만나게만 해주고 그냥 친구로 지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저희가 사랑에 빠진 걸 아셨을 때도 막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따졌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 여의가 진짜로 사랑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가로막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도윤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차마 방해할 수가 없었어. 어머니가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요?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어머니도 답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은주 씨 맞나요? 저는 김 기자입니다. MBC 탐사보도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자가 웬 말인가요? 네. 무슨 일이시죠? 혹시 34년 전 입양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현재 남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기자가 이 일을 알게 된 걸까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병원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들었는데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구였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기자예요. 우리 일을 알고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병원에서 누군가가 제보한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기자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저희 집은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곧 언론에서 이 일을 보도하게 될 테고, 그럼 저희의 사생활은 완전히 망가질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 이 일이 알려지면 제가 당황하며 말했을 때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왜 저희가 만나도록 주선하셨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망설이시더니 입을 열으셨어요. 사실 도윤이가 친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뭐라고요? 도윤아, 너 몇 년 전부터 입양기관에 연락해서 친어머니를 찾고 있었잖아.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엄마는 다 안다. 너 몰래 탐정까지 고용했더라. 저는 도윤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친어머니를 찾고 있었다니. 도윤아,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못해서 왜 찾고 있었어? 그냥 궁금했어요. 어떤 분인지, 왜 저를 보내셨는지.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찾아봤어. 입양기관에 연락해서 친어머니가 누군지 알아냈지.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거예요? 응, 은주가 그 친어머니였어. 그래서 너희를 만나게 해준 거야. 하지만 저희가 사랑에 빠질 줄은 몰랐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그냥 한번 만나보고 인사 정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희를 만나게 해주신 이유는 제가 친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고. 맞아.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희는 모자이면서 부부였고, 곧 이 일이 언론에 보도될 예정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을 때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이혼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와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부부로 살 수 없어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도윤아, 여보, 아니, 어머니, 이제 정말 어머니라고 불러야겠네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너를 아들이라고 부르기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그 후 며칠 동안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언론에서 연락이 계속 왔고 저희는 집 밖으로 나가기도 어려웠어요. 다행히 개인정보를 유출한 병원에 항의한 끝에 큰 보도는 나가지 않았지만 저희 마음의 상처는 이미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특수한 사례라서 법원에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했어요. 결국 근친혼 무효 처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감정 정리였습니다. 10년간 부부로 살면서 쌓인 추억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 모든 시간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여보, 어머니, 어느 날 도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함께한 10년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가?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종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을 뿐이죠. 도윤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가족이었어. 처음부터 이제라도 진짜 모자가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34세의 아들과 52세의 어머니가 되기란 쉽지 않았어요.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엄마, 도윤이 처음으로 저를 그렇게 불렀을 때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응, 아들아. 34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였습니다. 도윤은 제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같은 동네 다른 아파트로요. 매일 보기에는 아직 어색했지만 가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진짜 모자 사이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어릴 때 저는 어떤 아이였어요? 활발하고 똑똑했어. 울음소리도 컸고 왜 저를 보내셨어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키울 수 없었어. 18살에 혼자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덕분에 좋은 어머니를 만났으니까요. 도윤이 강복희 어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도윤에게는 진짜 어머니였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두 분이시네요. 응. 하나는 낳아주신 엄마. 하나는 길러주신 엄마.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조금씩 새로운 관계에 적응해 갔습니다. 도윤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고 저는 도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기다렸어요. 엄마 손맛이 그리웠어요. 언제 먹어본 적이 있다고? 어릴 때 기억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하지만 가끔 도윤을 보면 정말 제 아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웃는 모습, 밥 먹는 모습, 말하는 버릇. 모든 게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강복희 어머니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한 아이를 함께 사랑하는 두 어머니가 되었어요. 은주야, 고마워. 뭐가요, 어머니? 도윤이를 낳아줘서. 어머니가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저희는 서로에게 고마웠습니다. 1년 후 도윤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같은 나이의 예쁜 여자였어요. 엄마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 잘 됐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도윤이 정상적인 사랑을 찾은 것 같아서요. 결혼식 날 저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복희 어머니와 함께요. 두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서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특이한 광경이었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도윤이 저에게 인사할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정말 제대로 된 모자가 된 것 같았거든요. 행복해라. 아들아. 네, 엄마.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52세의 제 얼굴에서 이제는 평화로운 미소가 보였어요. 34년 만에 다시 찾은 아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를 인생 2막이 1막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